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 전화번호부엔 가득한데 막상 지금은 아무도 없네. 노년에 들어 깨닫는 건 인맥이란 게 결국 숫자 노름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땐 술자리에서 어깨 걸고 웃던 사람들이 든든한 버팀목처럼 보였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 웃음은 사라지고 남은 건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힘들 때 손 내밀면 모른 척하고 아프다고 말하면 부담스러운 기색만 드러냈습니다. 결국 인맥은 내 삶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면 때문에 지켜야 하는 약속, 퍼져나가는 뒷말, 피로만 남긴 관계였습니다. 노년의 인맥은 도움이 아니라 족쇄일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인맥인 이유는 그 인맥을 유지하려면 돈이 들고 결국 내 삶을 짓누르는 부담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체면이 있었고 내가 한턱 낼게라는 말이 자존심을 세우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와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인맥은 나를 삼키는 괴물로 변합니다. 밥 한 끼, 술 한 잔, 경조사 한 번이 모두 돈으로 이어집니다. 모임에 안 가면 뒤에서 수군거릴까봐 억지로 나가고 나가선 카드부터 꺼내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남들 앞에선 웃지만 집에 돌아오면 통장을 보며 한숨만 내쉬게 됩니다. 인맥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허세를 부리다 보면 정작 내 약값조차 감당 못하는 현실에 부딪히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김영호 씨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체면 때문에 옛 친구 모임에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오랜 인연이니 끊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고 매번 술자리에서 오늘은 내가 살게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연금과 퇴직금은 눈 녹듯 사라졌고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겹치자 결국 신용카드 빚이 불어났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사정을 알면서도 왜 모임에 안 나오냐는 말만 던졌습니다. 결국 그는 모임을 끊고 집에 틀어박혀야 했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지갑과 씁쓸한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인맥을 지킨답시고 쏟아부은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노후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돈을 빨아먹는 괴물 같은 인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이정자 씨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모든 인맥을 정리해버린 겁니다. 체면을 버리고 내 돈 들여 남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대신 시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이웃과 소박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각자 계산했고 차 한 잔도 돌아가며 샀습니다. 명절에도 부담스러운 선물 대신 김치 한 포기 나누는 정도로 끝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통장은 여전히 건강했고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병원비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었고 자식들에게 손 벌릴 일도 없었습니다. 정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세 가득한 인맥은 사라졌지만 나는 오히려 자유를 얻었다. 돈 안 드는 관계가 진짜 내 편이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건 무시무시한 진실입니다. 노년의 인맥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체면과 허세로 이어진 관계는 결국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끊기는 순간 사람들은 순식간에 등을 돌립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썼는데라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인맥은 돈이 있을 때만 유지되는 얄팍한 끈일 뿐입니다. 노년에 살아남는 길은 분명합니다. 불필요한 인맥은 과감히 끊어내고 돈이 들지 않는 진짜 관계만 남기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각자 계산하는 관계, 돈이 없어도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면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술값, 밥값, 선물비에 쩔쩔매는 인맥은 결국 내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냉혹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노년을 지켜주는 건 사람의 체면이 아니라 통장의 여유입니다. 결국 돈을 쓰며 지탱하는 인맥은 독이 되고 돈이 남아야 내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노년의 진짜 친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지갑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허세로 이어진 인맥에 끌려다니며 가난해질 것인가?
아니면 돈이 들지 않는 가벼운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질 것인가? 노년은 체면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결국 인맥은 사라지지만 통장은 남습니다. 두 번째,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인맥인 이유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끝없는 약속의 굴레로 남은 삶을 피곤하게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약속이 활력이었지만 늙어서는 고통으로 바뀝니다. 모임에 빠지면 서운해할까봐, 얼굴 안 비치면 소문날까봐 억지로 일정을 맞추고 지갑을 털어야 합니다. 몸은 아픈데도 마음은 지쳐 있는데도 그래도 안 나가면 뒤에서 뭐라 하겠지라는 두려움에 끌려 나가는 겁니다. 결국 인맥이 아니라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박준호 씨는 은퇴 후에도 고교 동창 모임, 군대 전후 모임, 직장 동료 모임까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한 달에만 많을 땐 4번, 적어도 2번은 약속이 잡혔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모임은 늘 술자리로 끝났고 지갑은 비어갔습니다. 약속은 의무가 되었고 만나고 돌아오면 항상 피곤과 후회만 남았습니다. 집에선 아내가 그만 좀 다녀라, 돈도 아깝고 몸도 상한다고 했지만 그는 체면 때문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당뇨와 고혈압이 악화돼 쓰러졌고 병상에 누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쏟아 부은 건 우정이 아니라 체력과 돈이었고 그 결과 남은 건 병뿐이었습니다. 모임 친구들은 병원에 한두 번 얼굴 비치고는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평생 붙잡고 있던 인맥이란 게 결국 병든 몸 앞에서는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전라남도 여수에 사는 김정희 씨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모든 약속을 끊어냈습니다.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남들 눈치 보며 모임 다닐 필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요즘 왜 안 나오냐는 전화가 왔지만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젠 내 시간은 내 거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으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가끔 동네 슈퍼 주인과 안부를 나누고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치는 이웃과 짧게 대화를 나누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돈은 세지 않았고 몸은 더 건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이 편안했습니다. 피곤한 약속 대신 자유를 택한 덕분에 그는 지금도 여유 있게 노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정희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인맥이 아니라 고요가 내 친구다. 약속 대신 나만의 시간이 있으니 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이 두 사례는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인맥은 축복이 아니라 피곤한 굴레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기회였을지 몰라도 노년엔 짐으로 변합니다. 몸은 무겁고 지갑은 가볍고 마음은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결국 약속을 지키려다 나를 잃고 체면을 챙기려다 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약속이 아닙니다. 억지로 지켜야 할 시간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지는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모임에 안 나간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친구가 삐져도 상관없습니다. 내 건강과 내 평안이 더 소중합니다. 결국 노년의 인맥은 웃음 속에 피곤을 숨긴 족쇄일 뿐입니다. 그 굴레를 벗어버릴 때 비로소 내 삶이 진짜로 가벼워집니다. 노년의 축복은 인맥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남의 약속에 끌려다니며 죽을 때까지 피곤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시간을 지키며 여유롭게 살 것인지는 오직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인맥인 이유는 결국 늙어서 남는 인맥은 장례식장에서 잠깐 얼굴 보고 끝나는 사이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모임이 있었고 술자리가 있었고 웃음소리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모든 인연은 하나둘 끊어지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곳은 웃음이 아닌 검은 양복이 모인 장례식장뿐입니다. 슬픈 건 그조차도 잠깐 얼굴만 비치고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을 땐 연락 한 번 없다가 죽어야 겨우 찾아와 좋은 곳 가시라는 형식적인 말만 남기는 게 노년의 인맥의 민낯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살던 윤상호 씨는 평생 인맥을 중시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대학 동문회,
지역 모임, 옛 직장 동료 모임까지 꾸준히 다녔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임 인원은 줄었고 약속은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매달 두세 번씩 부고 문자가 울렸고 모임은 고인의 빈소 앞에서만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의금 봉투만 내고 다음에 한번 보자라는 허공의 약속만 남기고 흩어졌습니다. 윤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웃고 떠들던 인맥이란 건 결국 장례식장에서 봉투를 주고받는 관계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을요. 더 충격적인 건 막상 자신이 중병으로 쓰러졌을 때는 단 한 명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생전엔 함께하자던 사람들이 정작 살아있는 그의 고통에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남은 건 허탈감과 피로뿐이었습니다. 반면 대구에 사는 최영자 씨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모임도 많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늙으면 다 장례식장에서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녀는 과감히 인맥을 정리했습니다. 부고 문자 대신 하루하루 살아있는 사람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쓰기로 한 겁니다. 시장에서 마주치는 이웃과 웃으며 안부를 나누고 작은 꽃집 주인과 계절 얘기를 나누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인간관계였습니다. 인맥은 좁아졌지만 관계는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멀리 있던 옛 친구 대신 매일 얼굴 보던 이웃이 가장 먼저 달려와 함께 울어주고 밥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죽어서 찾아오는 사람보다 살아서 밥 한 끼 챙겨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이 두 사례가 던지는 메시지는 충격적입니다. 노년의 인맥은 장례식장에서 끝나는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외면하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얼굴을 내밀고는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피곤하고 공허한 관계일 뿐입니다. 결국 그 인맥을 붙들려고 애쓰는 건 내 삶을 허비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장례식장에서나 만나는 인맥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금 내 옆에서 웃어주는 한 사람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형식적인 관계는 내 마음만 병들게 하고 내 삶을 더욱 공허하게 만듭니다. 결국 늙어서 인맥은 조의금 봉투 하나로 끝나고 장례식장 인사로 마무리될 뿐입니다. 아니, 사실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곁을 지켜줄 진짜 관계를 찾지 못하면 결국 남는 건 빈소의 냉기와 허망한 작별뿐입니다. 네 번째,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인맥인 이유는 그것이 허울 좋은 숫자 노름일 뿐 실제 도움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명함 속 숫자가 많을수록 든든하다 믿었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이름이 가득할수록 내 삶이 풍요로워질 거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늙어보니 알게 됩니다. 수백 명의 연락처가 있어도 정작 내가 쓰러졌을 때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말입니다. 숫자는 화려했지만 현실은 공허했습니다. 결국 인맥은 숫자 장난이었고 그 숫자는 내 삶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성호 씨는 평생 인맥을 재산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사업을 하며 명함만 수천 장을 돌렸고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이름만 800명에 달했습니다. 술자리에서도 난 혼자 안 죽어 내 뒤엔 사람이 있다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사업이 무너지고 병까지 찾아왔을 때 그 화려한 숫자는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 전화를 걸어도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니 나도 힘들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평생 자랑하던 인맥은 한순간에 일십과 차단으로 끝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침대 옆을 지킨 건 수백 명의 인맥이 아니라 외롭게 울고 있는 아내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병상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믿었던 건 숫자였고 그 숫자는 내 인생을 비웃는 허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정반대의 길을 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이정순 씨는 은퇴 후 휴대폰에서 연락처를 절반 이상 지워버렸습니다.
명절이면 연락 오는 이름 없는 사람들, 필요할 때만 다가와 밥값을 기대하는 사이 전부 끊어냈습니다. 대신 진짜로 곁에 남을 단 한 사람만 붙들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수십 명 대신 단 한 명에게 집중했더니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몇 해 전 이 씨가 심장질환으로 쓰러졌을 때 구급차를 부른 건 명함 속 이름이 아니라 옆집 이웃이었습니다. 입원 수속도, 보호자 서명도 그 사람이 대신해 주었습니다. 장식품처럼 쌓아둔 인맥은 아무 쓸모가 없었지만 돈 한 푼 안 들인 이웃과의 진짜 관계는 목숨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이정순 씨는 말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이 내 인생을 살렸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건 잔혹한 현실입니다. 인맥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 그저 허울 좋은 장식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내 이름을 알고 있어도 정작 내가 무너질 때는 아무도 손 내밀지 않습니다. 노년의 인맥은 결국 내가 착각 속에서 즐겼던 숫자 노름이었음을 드러내는 순간이 옵니다. 노년을 지켜주는 건 수백 개의 번호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줄 단 한 명의 진짜 관계입니다. 숫자에 집착할수록 마음은 공허해지고 내 인생은 더 허망해집니다. 결국 인맥이라는 숫자는 내 노후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노년에 살아남으려면 숫자 노름을 버려야 합니다. 그저 이름만 쌓아둔 인맥은 미련 없이 지워버려야 합니다. 대신 살아있는 지금 내 옆에서 웃어주고 힘들 때 함께 울어줄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허울 좋은 숫자는 죽을 때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지만 진짜 한 사람은 내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켜줍니다. 결국 인맥은 허상이고 노년을 지켜주는 건 숫자가 아니라 진짜 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인맥인 이유는 그 인맥이 현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직 과거 추억에만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추억이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늙어서 그 추억만 붙들고 살면 그건 추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모임에서 하는 대화가 늘 그때 우리가로 시작된다면 이미 끝난 겁니다. 오늘의 현실은 사라지고 어제의 기억 속에서만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회상이 달콤한 기억이 아니라 지금의 초라함을 더 잔인하게 드러내는 잿빛 거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살던 장재호 씨는 은퇴 후 동창 모임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모임의 대화는 늘 같았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어떻게 버텼더라. 그때 회사에서 밤새워 일했지.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대화는 차라리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추억을 떠올릴수록 지금의 현실이 더 초라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병원 비조차 감당 못해 아픈 무릎을 끌고 다니면서도 술자리에선 허세 섞인 웃음을 지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임에서 돌아올 때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나라는 자괴감에 휩싸였습니다. 추억은 힘이 아니라 현실을 더 끔찍하게 만드는 비수가 되어 그를 찔렀습니다. 인맥은 현재의 지지대가 되지 못하고 과거에만 매달려 지금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전남 순천에 사는 박영자 씨는 일찌감치 그런 인맥을 끊었습니다. 과거 얘기만 반복되는 자리에 더는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일상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작은 텃밭을 가꾸며 오늘의 햇살과 오늘의 흙 냄새를 즐겼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새로운 책을 빌려 읽고 그 책 내용을 이웃과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늘 현재형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과거 무용담에 갇혀 옛날이 좋았지를 되뇌일 때 박 씨는 오늘의 즐거움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녀는 과거의 상실에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모임에서 만난 이웃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추억은 한번 웃고 지나가면 그만이지 평생 붙잡고 살아갈 건 아니더라. 난 오늘이 즐겁다. 이 두 사례가 말해주는 건 냉혹한 진실입니다. 노년의 인맥은 현재를 살게 하는 힘이 아니라
끝없는 과거 회상으로만 몰아넣는 족쇄라는 사실입니다. 웃으면서 꺼낸 추억 이야기가 돌아서는 순간 가슴에 날카로운 흉기로 꽂히는 겁니다. 오늘의 초라한 현실을 잊기 위해 과거를 떠들지만 결국 그 추억은 현재의 공허함을 더 크게 드러낼 뿐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추억에 갇힌 인맥이 아닙니다. 새로운 오늘을 만들어줄 작은 습관, 내 곁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현재의 동반자입니다. 과거에만 머무는 인맥은 내 삶을 붙잡아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늘을 망치고 내일을 빼앗아갑니다. 결국 노년의 인맥은 그저 과거에 갇힌 숫자 노름, 추억의 굴레에 불과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노년은 과거에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6번째,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인맥인 이유는 그 인맥이 결국 나의 비밀을 퍼뜨리는 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술잔 기울이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깨닫습니다. 그 속삭임은 결코 나만의 공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인맥이라 부르던 사람들의 입은 결국 나의 아픔을 가십거리로 만들고 내 인생의 치부를 세상에 떠벌리는 확성기로 변해버립니다. 믿음은 배신으로 끝나고 비밀은 소문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서울 강북구에 살던 오세준 씨는 평생 사람을 믿는 성격이었습니다. 은퇴 후 외로움을 달래려 동창 모임에서 가끔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아내와 갈등이 심하고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곤란해졌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는 친구니까 이해하겠지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동네 이웃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애가 아버지 돈 다 써버렸다면서? 라는 수군거림이 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 한 번 술자리에서 흘린 말이 순식간에 사람들의 입을 거쳐 흉이자 낙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후로 그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깊은 상처와 자신을 비웃는 듯한 시선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맥이란 건 내 비밀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내 비밀을 팔아넘기는 장사꾼이었다는 사실을요. 반대로 전남 목포에 사는 김정아 씨는 아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인맥의 본질을 알아차렸습니다. 한때 친하다고 믿었던 지인이 자신이 남편,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털어놓은 이야기를 동네방네 떠벌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김 씨는 입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모임에서 자신의 속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맥을 줄이고 믿을 수 없는 관계를 단칼에 끊어냈습니다. 대신 취미 활동에 몰두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새벽마다 바닷가를 걸으며 일출을 보고 혼자 노트를 쓰며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남들에겐 무심하게 보였지만 그녀의 삶은 오히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직접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한테 내 속을 보여주면 결국 칼이 되어 돌아온다. 비밀은 내 안에 두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인맥이 왜 쓸모없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믿고 맡긴 말은 결국 소문이 되고 그 소문은 내 삶을 핥히는 흉기로 변합니다. 노년의 인맥이란 건 내 곁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내 약점을 드러내는 마이크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진짜 지혜는 입을 닫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에게 털어놓는 순간 비밀은 비밀이 아닙니다. 인맥이 많을수록 그 위험은 커집니다. 결국 내 삶을 지켜주는 건 말이 아니라 침묵이고 인맥이 아니라 스스로의 단단함입니다. 늙어서 진짜 자유를 얻고 싶다면 비밀을 흘릴 수 있는 인맥은 잘라내야 합니다. 그 순간 비로소 내 인생은 가벼워지고 내 마음은 안전해집니다. 인맥은 결국 나의 비밀을 퍼뜨리는 입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